우리 민족한테는 그 인도라는 나라가 되게 중요한 나라거든요. 우리가 불교가 소수림망 때 5세기인가 그때 들어왔다. 그게 역사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이미 김해 고분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김해. 거기 가야가 있었던 곳이죠. 그 김해 고분에 보면은 인도 유전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유물하고 이런 걸 다 확인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언제 온 사람들인가 하면은 뭐 기원전 4세기 이 정도까지 연대가 나오고 유골에서 딱 나오는 유전자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다. 남아시아계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삼국지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막 투구 쓰고 그리고 철갑 옷 입고 그리고 검도 되게 멋있는 무기들 막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저 삼국지 기원 후 100년이나 200년 이럴 때 저런 문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걔네들 주철 문명이었습니다. 주철 문명이었고 우리가 강철 문명이었어요. 우리가. 주철은 그냥 틀에다가 붕어빵 같은 그런 틀 같은 거에다가 그냥 철 녹여가지고 그냥 때려 부으는 거예요. 그냥 기술도 없고 그냥 철 녹여가지고 붕어빵 굽듯이 구워가지고 무기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탄소 함량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쉽게 뽀개져요. 쉽게 뽀개지고 되게 약해. 견고하지가 않아. 만약 칼하고 칼끼리 싸우면은 뭐 무기는 되겠죠. 맨손보다는 그래도 그걸로 머리를 그냥 한 대 때려버리면은 뭐 철퇴 같은 것처럼 사람을 그냥 살상 무기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쉽게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겁나 무겁습니다. 주철로 뭐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겁나 무거워요. 경량화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강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철기 이게 되게 경량화가 돼 있거든요. 가볍고 그리고 휘일정은정 부셔지진 않고 뽀개지진 않고 엄청 진짜 강력한 강철. 그냥 철기하고 강철하고는 완전 틀려요. 그게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게 인도로 인해서 들어왔던 선진 문물 우츠강철이거든요. 인도어로 우츠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거 합쳐가지고 우츠강철이라고 합니다. 우츠강철은 뭐 칼대로 해도 거의 진짜 안 부러지고 되게 가볍다 보니까 그 당시 중국이랑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경량화가 잘 돼 있고 그리고 투구도 가볍고 이런 갑옷 같은 것도 가볍고 근데 되게 단단해. 엄청 단단하고 안 뽀개져. 근데 주철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저 삼국지처럼 투구를 쓰잖아요. 그러면 모가지 부러집니다, 진짜. 그 무게를 목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미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거는 명나라 때 나간중이 쓴 소설이나 그러니까 그 시대 그 기반으로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문명이 있었다고 구라치는 그냥 소설에 불과한 거고 절대 그런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한족은 우리 고구려한테 맨날 졌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 왜? 무기 자체가 안 되니까. 우추강철 베이스의 그 칼하고, 그리고 주철, 그냥 쉽게 뽀개지는 거, 그리고 무게는 겁나 무거운 거. 그거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빠르죠. 경량화가 돼 있으니까. 상대방 무기 뽀개버리고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그 우추강철로. 그래서 이런 거를 숨긴다니까요. 이런 거 우츠강철이 왔고 이런 게 지금 무기 같은 거 그걸 덩이새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츠강철 그 소재를 덩이새가 지금 출토가 됐는데도 모른 척해. 그냥 모른 척하고 주류학계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고구려하고 중국이랑 싸우면은 어떻게 이겼냐? 같은 그런 철기 문명이었으면 어떻게 이겼냐 하면은 그냥 의지로 이겼대요. 의지로. 여러분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고구려하고 중국이랑 그 당시 한나라나 기원전이나 기원 후나 이럴 때 막 고구려하고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물리쳐.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냥 불굴의 의지로 그냥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류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불굴의 의지로 이겼다. 불굴의 의지로 똑같은 조건에서 머릿수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불굴의 의지로.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그때 인도가 우리나라한테 온 계기가 진나라가 되게 무섭게 성장하면서 통일 왕조가 들어서니까 인도는 얘네들이 이제 남하하지 못하게 선진 문명을 우리나라한테 준 겁니다. 완전 원천 기술을 그냥 공짜로 받은 거죠. 그냥 걔네들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탄소 함량을 조절하는 그 우츠강철 기술을 얘네들이 안 주고 우리한테 칼만 넘겼으면은 우리가 그 기술을 못 가졌을 텐데 기술을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었고 그 철기로 갑옷이나 이런 무기들을 엄청 생산해낼 수 있었고 중국 절대 못 이겼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겼다고 동천왕이 뭐 피신하고 막 그랬다고 한국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사료를 보고. 근데 중국 사료 같은 경우는 뭐 형주를 장악하지도 못한 놈을 갖다가 형주 자사로 봉하노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너 형주 자사해 하고 이렇게 봉하고, 어디 지역을 장악할 능력도 없고 실권력도 없는 놈한테 어느 주 자사 뭐 이런 식으로 뭐 태수로 봉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실체도 없고 지배권도 없었던 놈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많습니다. 허풍 역사가. 그런 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놈, 그 역사를 갖다가 중국 사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건 팩트다. 이거는 그냥 나는 중국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경량화 무기라는 그 강점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주철 무기를 갖다가 이런 실효적인 무술 같은 거, 검술 같은 거를 익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삼국지처럼 무슨 조은 같은 사람들이 창술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무거운 걸 갖다가. 안 된다니까요. 반면에 우츠강철 기술을 갖고 있는 경량화가 돼 있는 이 검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걸 들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사무라이 그 검술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발달을 했겠죠. 무기도 가볍지, 그리고 검술도 사무라이급으로 잘 하지. 그런데 주철이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기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일방적인 사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고구려를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했던 거고, 함부로 고구려를 이긴 적도 없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항상 중국에서 뭐가 왔다 그러는데 인도가 불교 생산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원전 뭐 4세기 때부터 계속 기원 후 기원 후 1세기 허황옥하고 뭐 김수로 왕하고 결혼하고 그런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쭉 인도랑 교류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보를 이어가지고 사무라이 있죠, 사무라이의 그 칼 있잖아요. 그 원료가 우츠강철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산이에요, 인도산이라니까요. 전당포사나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 사무라이 검을 설명하는 일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 조선 전까지 아마 인도랑 계속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 1500년대나 막 이럴 때까지도 인도 기술을 갖다가 일본이 썼던 거예요, 일본이. 이런 배경이 있는데 불교가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인도랑 다이렉트 교류가 있는데 그냥 한반도로 들어온 거죠. 중국 안 통하고. 그리고 허황옥 그 아유타국 공주라는 그 허황옥 이미 교류가 있는 상태고, 우리 한반도인들하고 그리고 저 인도 사람들하고 이미 지배층들끼리 견고해지고 신뢰감도 높아지고 이런 상태니까 서로 결혼도 하게 된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인도하고 교류 같은 거 있잖아요. 조선 사대부가 다 없애버렸거든요. 다 불태워버리고 다 찢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오랫동안 그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근데 주류 역사학계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대부가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조선왕조 실록에 고려사나 이런데 뭐 삼국사기나 이거 뭐 인도하고 교류 같은 거, 이런 뭐 우츠강철 이런 거 나오지도 않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물로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가야의 덩이새, 그 우츠강철, 그리고 또 남아시아 인도인들 그 엄청 그 유골이 엄청 나오고, 그 DNA 조사해 봤더니 다 인도 사람들이고, 김해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참 전에 인도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거. 우리는 단일민족인데 맨날 한다는 소리가. 어쨌든 인구수는 한족보다 훨씬 적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훨씬 적었는데 어떻게 그 이길 수가 있었나? 과연 불굴의 의지였었나? 기록은 조작할 수 있지만 유물은 조작 못합니다. 그 우리나라 뭐 삼국지 전문가라고 하는 뭐 중뽕 맞은 아저씨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그 아저씨 있는데, 그 아저씨는 그냥 인도의 우츠강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부정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최고여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삼국지에서 그 무기 같은 거 그런 걸 마치 걔네들 주철 문명이었는데 강철 문명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요. 뭐 진짜 역사학자라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학자라면은 중국이 그 시기에 이미 기원 후에도, 왜냐면 우리 한국이 고구려나 철저한 군사 기밀이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은 기밀이었어요. 진짜 아무나 못 만드는 기술이었고, 이거 보안은 철저하게 진짜 이거 어디로 새나가지 못하게. 왜냐면 중국이 만약에 그 기술을 가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원천 기술을 보호했습니다.
걔네들은 기원 후에도 주철 문명으로 살았습니다. 주철 문명으로. 근데 마치 강철 문명으로 되게 멋있게 싸운 것처럼 좋은 관우, 장비 이러면서 아주 중뽕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은 단계에서 유비가 형주에서 정로라는 말을 타고 채모라는 그 형주 장군이 유비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유비 말이 갑자기 뭐 몇 미터야 말이 점프를 못할 정도의 점프를 해가지고 유비의 목숨을 살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컨텐츠로 그 아저씨가 중뽕 맞은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누가 봐도 거짓이죠. 근데 진실이래요. 그러면서 역사 정사에 써 있다는 거야. 정사에 써 있다는 거야. 정사에 기록은 했겠죠. 왜냐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니까. 그 정사 기록들이 거의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무튼 그 단계라는 곳이 엄청 높은 곳이에요. 진짜 말이 아무리 점프력 높은 애도 뛰질 못하는 그런 곳인데 정사에 기록됐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를 사실이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래요.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수준. 인도의 우추강철 숨기고 마치 그때 중국이 주철 문명이었는데 강철 문명이었던 걸로 거짓말치고 말이 단계 그 엄청난 높이를 뛰어가지고 유비의 목숨을 살리고 이게 지금 이게 기록에 써 있으니까 사실이라고 우리 한국인들한테 믿으라고 하고 이 인도와의 교류를 다 빼고 나니까 그거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갑자기 어떤 까마잡잡한 여자가 배 타고 와가지고 김수로왕을 만났는데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이 말이 됩니까 진짜? 조선이 도륙하고 나서 모든 거를 다 우리가 기록이 있었겠죠. 이거 남겨놓으면은 인도랑 교류했던 거 이런 거 남겨놓으면 이거 명나라보다 우리가 더 발전한 적이 있었단 얘기 아니야? 야 이건 불충한 거야. 이건 뭐 어디 이런 불충하고 이게 해괴스러운. 우리는 인도로 인해서 수많은 수학 같은 것도 천문학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우추강철도 배우고 인도라는 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상형 문자가 아닌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그렸던 그림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림이에요. 그건 글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거 말고 표음 문자라는 거. 표음 문자. 그러니까 소리를 글로 표현하는 표음 문자, 알파벳, 그리고 지금 한글, 그리고 인도어, 이런 게 표음 문자잖아요. 이 표음 문자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 인도가 만들었습니다. 가장 완성적인 표음 문자를 최초로 만든 게 인도인데, 그 인도가 우리 한국에 왔다는 거죠. 한반도에. 그때 기원전 4세기 때부터 쭉 교류했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